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맥스웰 방정식을 아주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맥스웰 방정식의 소위 미분 방정식 혹은 적분 방정식을 이용한 식을 유도하고 이것은 의사가 해야 될 일은 아니고 맥스웰 방정식 네 가지의 의미를 한번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가끔 저희 에너지올릭스를 시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그렇게 펀더멘탈한 이야기들을 왜 이해해야 되는지를 저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왜일까요? 물론 어떤 기계나 디바이스를 우리 환자분들한테 잘 쓰기 위해서도 이 펀더멘탈한 것은 당연히 이해해야 되지만 기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는 다파장, 그러니까 멀티 웨이브랭스 레이저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리프팅에 많이 사용하시는데, 근데 원래 이 멀티 웨이브랭스 레이저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제모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레이저들이거든요. 털을 없애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거를 한국 의사 선생님들은 리프팅 목적으로 사용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의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755 810 그다음에 1064 나노미터 파장이 나오는 세 가지 파장이 나오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모를 했는데 제모도 되지만 리프팅이 됐다. 그럴 때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야, 이런 거를 같이 쏘면 말이야. 파장 하나를 쏠 때는 크로모포에 먹지만 세 개를 쏘면 더 깊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리테이닝 리가먼트를 레이저가 공격해 라고 설명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꽤 요즘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것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우리 에너지올릭스를 그동안 쭉 시청해 오신 선생님들이라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이거는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포톤의 어떤 특정 파장대를 말하고 있는데 포톤은 어때요? 포톤은 크로모포에 반응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스캐터링을 하는데 리테이닝 리가먼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리테이닝 리가먼트는 그야말로 리가멘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피부 에피더미스, 더미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서브큐테니어스 팬 레이어가 있고요. 여기 근육 레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 본이 있죠. 뼈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뼈고 여기는 근육이고요. 여기는 지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진피고 여기는 표피입니다. 에피더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테이닝 리가멘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뼈에서부터 피부 끝까지 여기 에피더미스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나무 같은 겁니다. 나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나무 가지를 펼치듯이 뼈에서부터 이렇게 리테이닝 리가멘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체 조직에 거의 다 있죠.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이렇게 여러 가지 파장의 포톤을 쏘면 이 포톤이 막 이렇게 들어와서 그죠? 리테이닝 리가먼트를 공격한다. 그래서 리테이닝 리가먼트의 조직학적 변화를 유도해서 리프팅 효과를 만든다라고 주장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완벽한 허구고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포톤은 특정 크로모포에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리테이닝 리가먼트에 포톤이 작용하는 게 사실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햇빛만 이렇게 갖다 보고 있어도 거긴 수많은 포톤이 있죠. 이 파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장이 있는데 햇빛에 노출된 피부를 예를 들면 2시간 이렇게 노출을 하면 얼굴이 막 리프팅이 됩니까? 그 포톤은 리테이닝 리가먼트까지 못 들어간다고요? 그렇지 않죠. 침투 깊이는 저희가 맨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떠냐면 침투 깊이는 어때요? 옵티컬 페네트레이션 뎁스는 매질이 결정되면 다 결정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테이닝 리가먼트를 공격하기 위한 특별한 파장이나 복합 파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물리학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죠. 그러면 제모 레이저를 했는데 더 깊게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지죠. 깊게 들어가는 건 맞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 에너지올릭스에 있는 선생님들, 보셨던 선생님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모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공이 이렇게 있고 여기 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공은 크게 이제 세 부위로 나누죠. 뭐 인피저 세그멘트, 그다음에 이스무스 에리어, 그다음에 인펀디뷸라 에리어, 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 여기다가 75810 이런 제모레이저를 빵 치면 어때요? 이 헤어 폴리클들이 공격받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카보니제이션 됩니다. 카보니제이션. 이거 뭐죠? 카보니제이션은 탄화된단 말이에요. 어떤 대상이 탄화가 된 다음에 다른 파장들이 이 탄화된 크로모포를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이 탄화된 크로모포를 벗어나서 엄청나게 깊게 포톤이 스캐터링 합니다. 우리 에너지홀릭스에서 스캐터링 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스캐터링에 우리 크게 두 가지, 원래는 세 가지죠. 근데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썼죠. 레일리그 스캐터링이라는 게 있고 미스캐터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미스캐터링이 일어납니다. 카보니데이션 되어 있는 부위에서는 특히나 니어 인프라레드 1064 같이 이런 파장대가 들어가면 스캐터링 되면서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모레이저를 이 다파장 제모레이저를 얼굴에 막 쏘게 되면 놀랍게도 털이 있는 쪽만 리프팅이 되고 털이 없는 쪽은 리프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이 레이저뿐만이 아니라 포톤을 디바이스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제모를 먼저 막 심하게 한 다음에 빛을 이용하든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고, 깊게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지방을 녹입니다. 네. 이 지방층을 녹이죠. 그래서 얼굴이 큰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들이 지방이 조그만해지니까 우리는 마치 그것이 리프팅 된 것처럼, 헤비 페이스가 슬림 페이스로 바뀌면서 리프팅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포톤은 거기까지가 그 아이의 몫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분이 주장했던 리테이닝 리가멘트를 공격하는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말 이 리테이닝 리가멘트를 공격하는 에너지 디바이스가 있을까요? 있죠.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전자기장입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펼쳐지면 이게 뭐 바이폴라든 모노폴라든 상관없습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펼쳐지게 되면 일렉트리컬 커런트가 어디에 집중되냐면 바일라멜라 구조로 되어 있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셀 멤브레인, 바스큘라 멤브레인, 그다음에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같이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지난 시간에 맥스웰 방정식에서 봤던 이런 컨덴서 역할을 하는 이렇게 생긴 부호 생각나실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부호처럼 생긴 생물학적 구조에는 전기 에너지가 집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셀 멤브레인, 바스큘라 멤브레인,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또 뭐 있을까요?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파이브러스 septum이 있습니다. 파이브러스 septum, 우리 섬유 조직의 가닥이죠. 이 두 줄로 되어 있죠.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얼굴에 있으면 파이브러스 septum 혹은 해부학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그때 우리가 리테이닝 리가멘트라는 표현을 쓰고요. 복부 쪽에 비만 쪽에선 이거를 셀룰라이트라고 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맨날 복부 비만 없애려고 뭐 셀룰라이트 제거 시술 받는다. 그것이 셀룰라이트가 지방세포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어때요? 셀룰라이트가 더블 레이어 구조로 해서 이 지방세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복부에 고주파를 하면 지방의 전기 전도도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전기 에너지가 가지 않지만 이 두 줄로 되어 있는 셀룰라이트 쪽으로 전기 에너지가 쫙 집중되게 돼서 이쪽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안에 있는 지방세포가 온실 효과로 뜨거워지게 되고, 그래서 지방세포가 공격받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은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중요하죠. 이 저항값이 지방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이게 직렬 연결이면 지방 자체가 열이 나겠죠. 그렇지만 얘가 강력한 저항체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전기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자기장의 에너지가 가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지 않고 주위에 있는 파이브러스 septum인 셀룰라이트로 가게 되고, 그 셀룰라이트에 전자기장의 에너지가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서는 파이브러스 septum에
이 파이브러스 세프툼이 이렇게 더블 레이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요 리테이닝 리가멘트에 전기장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마지 같은 거, 고주파 중에 대표적인 서마지를 얼굴에 이렇게 딱 하고 그라운드 패치 딱 해서 전자기장을 딱 걸면 득달같이 전자기장의 에너지가 리테이닝 리가멘트를 통해서 그라운드 패치까지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마지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리테이닝 리가멘트를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왜 전기의 어떤 그 에너지의 힘이 이 리테이닝 리가멘트를 공격하죠. 그렇지만 포톤이 리테이닝 리가멘트를 공격하는 것은 상상이죠. 그런 건 없습니다. 크로모포에 작용하지 리테이닝 리가멘트는 크로모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에너지홀릭스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이런 디바이스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우리가 원리를 펀더멘탈한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런 디바이스의 것들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생각하고 유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